정적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먼저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5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1곳, 야당이 4곳에서 당선됐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지역 있으신지요? 예, 저는 특히 전남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거기서 조국 신당이 당선된 것을 보고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호남에서도 깊은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내일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르면 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맞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상식선에서 예상했습니다. 사실 4월 18일 날 재판관 2분이 퇴임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6분이 탄핵 심판 선고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직무정지 풀리지 않으니까 추가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고,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4월 18일 전,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네.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분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결과 예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바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오로지 헌법과 그리고 또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판결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 그리고 또 여야 정치권 모두 이 헌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제대로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한국은 좌편향 급진주의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거기에 승복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각 정치 세력마다 본인이 믿는 저도 네. 저 나름대로 믿는 그런 다들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신대로 행동하면 결국은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단하시기를 좀 저하시는데 일단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윤 대통령이 여당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퇴임하신 그런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그리고 또 여당이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정권을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희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과 윤 대통령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할까요? 일단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아마 여러 가지 원로로서의 의견을 구한다든지 그런 건 개인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장관은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홍준표 시장은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고 안 의원님과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메시지를 냈는데 네.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원래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정말 헌법 수호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어서 그쪽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무죄로 나오면서 여권 대선 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조기 대선 시 여권 대선 가도에는 불리해진 게 맞나요? 여권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헌법재판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만약에 이렇게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지지율은 다시 짜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누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중도 확장성이 큰 후보가 누구인가 그 중심으로 헤쳐 모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경쟁력은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저는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저는 저 안철수만이 이재명 대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표 이기려면 사실은 중도 확장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지 극명하게 차이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에 중도 확장성이 제일 큽니다. 이게 그냥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 그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1월 23일, 24일 날 저 중앙일보하고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중도 표심 대표가 2030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와 1대1 가상 대결을 했는데 여당 후보군 중에서는 제가 가장 큰 표차로 이제 압도를 했습니다. 또 지난 바로 며칠 전이죠. 3월 6일에 무당층 2030 세대에 대해서 데일리안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네. 저하고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이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가 저는 처음 보는 선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양쪽이 똘똘 뭉쳐서 그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좀 있지만 일단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정되면 똑같은 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승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있는 쪽에 이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권의 잠룡들 중에서는 중도 확장성이 내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그게 숫자로 증명이 돼 있으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 무죄로 항소심 무죄로 야권에선 이 대표 결집 현상이 좀 강화된 반면 여권에선 친윤 후보는 좀 하락하고 반윤 후보는 상승하는 기류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아직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일 결판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여권에서 주로 생길 겁니다. 야권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기 만료를 앞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서둘러 지명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했는데 그렇죠. 장관이 행정부 1인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결단을 공개 요구하는 것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일수록 사실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헌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여당에도 좋은 그런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후임 재판관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지금 내일 헌재 선고니까 헌재 선고 이후에 질서 있게 이렇게 인선을 진행해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빠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그 서로 여야가 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지 문제 없이 또 통과가 되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요즘 좀 조용합니다. 직접적인 발언이나 SNS 활동도 좀 뜸하고
친한계의 입을 빌려서 보수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 왜 조용하다고 보시나요? 아마도 그것도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결과가 나오고 모든 상황들이 확실해졌을 때, 그때 이제 본인의 색깔을 그때부터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반드시 좋은 일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질 때 국민들이 그때가 제일 정치인들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을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말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또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인터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통령, 여야, 정치권 모두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데 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4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쪽 진영에서 네. 이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윤 대통령과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이 통합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제 정도 또 전직 국회의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같은 또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한다면 일단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런 유혈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달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 차원의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몇 주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네. 아니 승복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몇 주 만에 또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야 원래 이랬다 저랬다 말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마치 그건 적절하지 못하겠네요. 다른 나라 대통령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못한데 네. 어쨌든 저는 정치인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지키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야기 승복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지자들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를 막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고 광장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후에 국민 분열을 최소화해야 될 책임도 정치권에 있는데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저는 우선 아까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우선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승복의 메시지를 낸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개헌을 포함한 시대 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시스템들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저는 네.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고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헌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 지금 형편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그 근간이라서 제일 먼저 헌법에 대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지사항 하나만 전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이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 알려드립니다. 중앙일보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1월 23일, 2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당시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20대 이하에서 43%를 얻어서 37%에 그친 이 대표를 앞섰으며 30대에서도 50%를 얻어서 31%에 그친 이 대표를 앞섰습니다. 네, 개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은 탄핵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예. 왜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개헌을 다시 강조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아까 시대 교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개헌을 꺼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또 초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87년 체제 때는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바로 이제 이런 부작용이 큰 헌법을 바꾸지를 않으면은 우리나라 성장과 번영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감옥에 가고 세 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지금 줄 탄핵, 입법 폭주.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외국 여러 가지 외교도 되지 않고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정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헌 없이는 정말 이 망국적인 혼란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대표 저자로 한 책이 출간이 됩니다. 제목이 새로운 대한민국인데 공동 저자의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조정훈 의원, 윤상현 의원 4명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책 출간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솔직히 책 내용을 아직은 보지를 네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이른데요. 이것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인에게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념윤리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고 책임윤리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해내는 실제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뜻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뭐가 더 중요한가? 사실은 국민들은 성과나 행동으로 증명하는 책임윤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책임윤리인 거죠. 네.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표결 시점은 유동적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제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복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최상목 총리와 그리고 또 한은 총재 두 사람이 국제적인 신인도를 그래도 유지하고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최상목 총리를 탄핵을 해서 경제사령탑을 없애버린다면 총리가 다시 또 경제사령탑 역할을 추가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가 IMF 때처럼 진짜 1,500원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이 넘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실무에 능한 사람들 그리고 또 외국에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의 추가 관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탄핵 사유인데 안 의원님은 결국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으시죠? 그 마은혁 후보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법치주의에 따라서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지 생각해야 될 점이 지금 내일 당장 이제 그 판결이 탄핵 심판 내려지니까 선고일이니까. 예, 대통령 탄핵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서 이제는 그 임명하는 절차로 그 다음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졌으니까 이 선고 이후에는 아마 논의를 거쳐서 임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서 안철수 의원이 인용한 또 다른 여론조사 개요도 알려드립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의 의뢰에 지난 3월 3일에서 4일 만 18세에서 39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예. 개정안에 대한 의원님 의견은요? 제가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경영활동 위축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사회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사들이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에다가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주주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 고려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발전에 필요한 거는 사실은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장기적인 투자들인데요. 마무리해 그런 주시고요. 것들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1부 마칩니다.